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교수입니다. 이번 발표는 데이터 생태계하고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태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이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데이터 공급망, 데이터 생애주기,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자산, 그리고 데이터를 제품으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생태계 이전에는 데이터 공급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데이터 공급망은 데이터를 제품으로 보고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멸될 때까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에 비해서 데이터 공급망은 약간 1차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데이터의 현재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공급망과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공급되는 방식을 보면은 제품이 공급되는 방식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미리 계획해서 생산하는 방식하고 고객이 주문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제품이 공급되는 방식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식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급망 참조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조달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처음 만들 때 원자재부터 공급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어떻게 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달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고요. 데이터 생산이 끝났으면 납품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납품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반품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계획부터 반품까지의 일련 데이터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서 필요한 지원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6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공급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공급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역시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은 데이터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민감성, 인첩성, 비용, 자산관리 효율성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공급망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공급망 활동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획득한다고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가장 바닥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가치가 부여되기 전에 원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데이터의 가치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보된 혹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안 개념을 집어넣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달고 데이터에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환을 하고 백업을 받고 이러한 걸 저희가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에 저희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된 데이터는 획득된 데이터, 만들어진 데이터에다가 어떤 일정 이상의 가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렇게 관리된 데이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수요자에 의해, 즉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가 판매되는 그런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의 최종 가치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포장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혹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시각화를 한다든지 요즘 그 AI 데이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통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돼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최종적인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가져야 될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최근에 많이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살아있는 자원,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 혹은 데이터와 어떤 시스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 환경 내에서
다른 데이터,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 혹은 자원으로서의 데이터를 보는 시각, 이것이 이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의 데이터는 살아 움직이는 개체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생물 생태계 혹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생물 생태와 데이터 생태계에 어떤 비교가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생태계는 주요 활동 요인이 유기체, 유기물, 영양소,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생태계에는 그에 상응하는 주요 액터로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개체, 비트, 바이트, 데이터 셋, 자원,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생태계에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액터들이 생태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움직일 때 어떤 프로세스 하에서 움직이고 다른 액터들과 어떤 영향을 받고 상호 주고 작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데이터 생태계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원순환입니다. 생태계에서 어떤 개체가 살아서 순환하는 형태를 이제 생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데요. 데이터 생태계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혹은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고객, 이용자가 자기네 사이트와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고객 관리를 하는, 사용자 관리를 하는 방편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이 회원 가입이죠. 근데 이 회원 가입을 받아서 회원 정보를 수집해서 웹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 단순히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명확한 목적, 의도, 관리 방법, 보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기존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 정보가 오히려 사이트 운영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필요하지 않은 고객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굳이 수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꼭 회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고객 관리 정보,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정보, 제품 정보, 활동 정보를 고객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단일 정보만이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재사용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셋이 데이터들이 좀 아웃데이트 돼 있다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좀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도 또 어렵다 그러면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잘 안 쓰는 데이터들을 다크 데이터, 암흑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다크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능하다면 없애거나 재활용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없애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기존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ISO 8000에서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품질 관리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표준으로 나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개발한 CMMI에서도
데이터 관리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국제 표준협회에서도 각 컨설팅 회사에서도 자기는 나름대로의 데이터 관리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자산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데이터가 자산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지는 않고요. I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O에서도 표준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규칙들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IT 인프라도 마찬가지 라이브러리화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및 문서화도 기록 관리적인 측면에서 ISO 표준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산 관리, 일반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ISO 표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어느 수준으로 잘 되어 있느냐를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인식이 안 돼 있다, 데이터 관리를 인식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5단계 구분법에 의해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성숙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현 상태와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차기 상태, 비전, 갭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비전이라든가 데이터 전략이라든가 데이터 평가 척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비전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까지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항목들을 성숙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현재 상태를 판단을 하고 우리 데이터가 가능하라면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데이터 품질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SO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평가 항목을 ISO 25000 시리즈에서 15개 평가 기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정보라든지 일반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제품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 도메인별 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품질 특성들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가치를 가져야 된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혹은 수익화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의 데이터 품질 특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품질 특성을 정의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수익화가 될 수 있게끔 가치가 얼마만, 시장에서 데이터의 가격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느냐라는 것을 평가받는 그러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데이터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의 어떤 항목으로 자산으로 잡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내 데이터 혹은 이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로 따져서 얼마인가를 환산하는 그런 기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그런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 비재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재무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재무적 관점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며 배타적인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품질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 그걸 이제 데이터의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누군가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해당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의 비즈니스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의 비즈니스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기본 척도, 비재무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척도는 데이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래서 비용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시장 가치, 회사의 손익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경제적 가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가지 기준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경제적 가치는 전통적인 수익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익이 들었느냐 혹은 얼마만큼 비용이 지출됐느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공식을 보면은 매출과 관련되는 항목과 비용과 관련되는 항목을 빼서 그 시간 비율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게 됩니다. 이 공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공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제적 가치는 데이터가 매출과 손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척도를 소개를 했는데 그 6가지 척도에 의해서 데이터 가치를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제 실현된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떤 용도로 쓰이려고 했는데 앞으로 요 데이터가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쓰인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성과의 격차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가장 잘 이 데이터가 쓰인다 그러면은 최적의 가치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비전의 격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현된 데이터의 가치를 예측 가능한 형태, 잠재적으로 이 데이터가 최적의 형태로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의 가치로 계속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방법이 되는 거죠. 6가지가 단일 형태로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6개를 적절하게 개별 평가 척도를 조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산의 수익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추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 개의 평가 척도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 왜 할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예전에는 생산 활동의 부산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제품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팔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은 왜 만들까요? 판매하려고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를 왜 관리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제품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왜 만드나요? 예, 그것에 대한 대답은 데이터를 궁극적으로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듭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에서 우측 그림은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겠죠. 판매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데이터는 그 데이터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시장에 출하를 시키기 위해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 나오느냐, 언제의 데이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 시기, 그다음에 변화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제품을 만드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인데요. 품질입니다.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데이터. 저희가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비지 인에 대한 가치를 아무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상호작용 혹은 다른 시스템에 잘 맞는지 이런 상호 운용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하나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데이터가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한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에서는 데이터가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대차대조표의 데이터가 자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자산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이터가 제품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고 판매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러한 데이터가 독자적인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활동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데이터를 다루는 활동들,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한다, 관리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가 가능한 유통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